조사님들 반갑습니다. 자연인 뽀꾸입니다. 오늘 정말 4~5년 만에 신진도 쪽으로 워킹 낚시를 왔습니다. 왜 워킹 낚시를 왔냐면 쭈꾸미 낚시를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다녔습니다. 한 선상을 7번 정도 탄 것 같은데요. 정말 올해 역대급 조항이더라고요. 쭈꾸미만 잡으러 가서는 150수, 60수 미만으로는 잡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갑오징어를 잡으러 가서도 잘 잡을 때는 한 7, 80수에 쭈꾸미 5, 60개, 못 잡을 때도 갑이 한 3, 40개에 쭈꾸미 한 50개 정도는 쳤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진짜 최악의 조항이었습니다. 쭈꾸미 처음에 갔을 때 한 70마리 잡다가 그 다음에 50마리, 40마리, 그러다가 얼마 전에 마건포 가서 갑 17마리에 쭈꾸미 5마리를 잡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먹어서 좌연에 있는 분들 얼마나 잡았는가 이제 카운터기를 보고 다녔는데 7마리 잡은 분, 10마리 잡은 분, 15마리 잡은 분, 어마어마한 조항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조항이 나쁘다고 절대 내상을 입거나 그런 타입 아닙니다. 빅게임 다니면서도 5연관, 6연관도 쳐보고 이랬지만 고기를 못 잡으면 선장님이 더 고기 잡게 해주고 싶어서 정말 고기 나오는 곳 찾아서 150km, 200km씩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꽝을 치더라도, 그리고 선비가 좀 비싸더라도 항상 즐겁게 낚시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해 쭈갑은 조금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선비도 계속 오릅니다. 쭈갑 7, 8만원일 때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9만원, 10만원이죠. 특히 갑오징어, 저희가 갑오징어 쭈꾸미보다 만원 더 내는 이유가 뭡니까? 좀 먼 곳까지 가기 때문에, 하루에 100km 이상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 기름 많이 쓰니까 갑오징어는 만원을 더 내야지 라는 게 이 선주님들과 그리고 이 저희 낚시꾼들 간의 뭔가 암묵적인 그런 룰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냥 내만 앞바다 바로 앞에 섬 이런 데만 지지고 다니는 배들도 단지 갑오징어라는 이름만 붙이고 10만원 받더라고요. 제가 오늘 탄 배도 안 돌아다니길래 솔직히 거리 얼마나 돌아다니나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하루에 50km 안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점심도 뭐 라면에 밥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선사 스타일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만권 지지고 다니는데, 아니 이러면 쭈갑이라고 돈을 받아야지 왜 갑오징어라고 해서 10만원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낚시인들을 떠나게 하는 것들 아닌가 막 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날 좀 내상을 좀 많이 입어가지고 오랜만에 레드펄스의 모어대님과 신진도 쪽으로 동출을 왔습니다. 오전 피딩만 보기 위해서 아침 6시에 오려고 했는데 차가 막히는 바람에 8시쯤에 이렇게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8시부터 12시까지 했습니다. 이 포인트가 상당히 거칠다고 모데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면 쪽으로 메탈, 지그헤드, 미노우 등을 이용해서 낚시를 했고요. 바닥 착수시키자마자 띄운 다음에 살짝 바닥을 스치듯이 닿지는 않게 계속 액션을 주면서 저층 사이를 이렇게 훑는 방식으로 낚시를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제가 파지법이 조금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동출 함께 오신 모어대님이 파지법이 좀 특이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시길래, 제가 한 3년 전쯤에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왔습니다. 낚시를 선상 낚시 위주로 다니면서 적게 갈 때는 1년에 한 40번, 많이 갈 때는 6, 70번 간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결국에 손가락에 무리가 와서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오더라고요. 병원 다니면서 막 스테로이드도 맞고 이랬는데 낚시를 접으래요. 무조건 접으래요. 그래서 낚시를 접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쏟아부은 시간과 돈이 얼마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빅게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파지법으로 파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파지법을 보고서 참 낚시 특이하게 하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로드를 잡을 수 없게 돼서 이 파지법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 파지법을 쓰면 낚시를 아무리 오래 해도 손가락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힘이 안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으면 로드 놓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겨드랑이에 견착만 잘 해놓고 부실이 110m짜리가 물어갖고 치고 나갔는데도 절대 로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 좀 무리되고 이러시는 분들은 저같이 이런 식으로 스피닝 릴 한번 잡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날 지그헤드 이용해서 바닥 훑을 때는 한 후저킹 정도 하면서 바닥에 닿지 않게, 삼각보다 앞쪽에 몰이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그거 피하다 보면은 고기를 못 잡으니까 정말 바닥 스치듯이 운용을 해서 그렇게 첫 수를 잡고 두 번째가 왔는데 이럴 수가
배터리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촬영이 안 돼서 오랜만에 온 워킹 광어. 제가 딱 이게 20 약간 넘거든요. 20, 40, 한 42, 3 정도 되는 광어 한 수 왔어요. 자, 이번에도 40. 오, 얘도 크네, 사이즈가 생각보다. 이번에도 지그헤드. 오케이. 이렇게 아침 짬낙 4시간 해서 광어 2마리에 우럭 2마리를 잡았고요. 손질하기 너무 귀찮아서 근처 횟집에서 손질을 했더니 2.5kg 만원 받더라고요. 그럼 요걸로 맛있게 회덮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짜 광어회에 집에서 직접 기른 오이와 상추, 양파까지 가볍게 잘라서 속을 긁어내준 다음에 이쁘게 다져서 찬밥과 함께 담아준 다음에 비법 양념장을 한 2숟가락만 넣어주면은 맛있는 광어 회덮밥 완성! 야, 진짜 만들기 간단하네. 광어 넣고 상추 넣고 양파 넣고 그리고 양념장 하나 투하하면 끝. 근데 이거를 돈 주고 사 먹으면은 지금 회덮밥 한 얼마 정도 하지? 15,000원? 그리고 광어회 같은 거는 비싸서 쓰지도 않잖아. 바닷가 근처 살고 낚시 좀 할 줄 알면은 요런 게 좀 좋기는 해요. 회덮밥 먹고 싶다. 근데 이제 광어가 나오는 시즌이다. 그러면은 지그헤드 하나 들고 나가갖고 잡아오면 되는 거야. 광어 지금 2.5kg 잡았는데 아까 그 찍을 때 나왔던 한 접시 있잖아요. 그게 작은 접시 나왔고 큰 접시가 또 하나 더 나왔는데 큰 접시는 회로 먹었거든요. 자연산 2.5kg 잡는데 회 뜨는데 10,000원 들었고 힘드니까 회를 떠오는데 만약에 집에서 내가 직접 떴으면은 그 회 뜨는 비용도 안 들어갔고 지그헤드 3개 털리고 민어 하나 털렸으니까 지그헤드 하나에 2,000원씩 하면 6,000원에 민어 하면 4,000원, 10,000원. 4명이서 회로 소주 먹고 4인분 나오고. 야, 시골 살면 이게 좋아. 바닷가 근처는. 자, 그럼 맛 좀 한번 봅시다. 광어가 하루 지나가지고 숙성되니까 더 맛있네. 씹을 때 밥이랑 야채가 안 씹혀. 회를 너무 많이 넣어갖고 회만 씹히네. 와, 맛있다. 제가 원래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해요. 회 자체를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뭐 회덮밥, 물회냉면, 구이, 조림 이런 건 맛있더라. 와, 회. 회가 덩어리로 들어있어. 맛있다. 아니, 밥이 없고 회밖에 없어. 그리고 낚시어깨가 진짜 좁은 게 동출자가 또 한 달이 건너니까 아는 사이야. 아는 낚시방 사장님이 어떤 워킹하는 사람이 갈치메탈을 워킹에 쓴다고 300~400개 이상? 그거를 한 번에 사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낚시를 같이 하고서 복귀하던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 신기하네. 무슨 1년에 메탈을 한 400~500개씩 쓰는 분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나? 뭐 하루 종일 낚시만 하나 이 얘기를 했었는데 딱 이 동출자를 만나서 차를 여니까 메탈이 한 1000개가 깔려 있는 거야. 보고서 깜짝 놀래갖고 저기 혹시 실례지만 낚시방 하세요? 물어봤더니 아, 저 낚시방은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낚시를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메탈을 좀 많이 준비해둡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메탈이 어디서 많이 본 거 같네? 그래서 메탈을 이렇게 뽑아갖고 보니까 이거 인디고몰 메탈 아닌가? 해갖고 혹시 한 3, 4월 달쯤에 이거 사신 거 아니냐고. 제가 그때 거기 낚시방 사장님이랑 빅게임 치고 복귀하는 길에 통화 와갖고 옆에서 들었다고 하니까 저 봤는데요? 이러는 거야. 와, 진짜 겁나 세상 좁다는 걸 느꼈고 낚시 다니면서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다는 것도 느꼈어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니까. 그리고 재밌었던 일 하나 더. 광어를 잡은 다음에 한 12시, 1시쯤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방파제 쪽 뭐 이제 알바 하는 게 있거든요. 안전조사 같은 거. 그래서 안전조사 겸 방파제를 딱 갔는데 갯바위에서는 솔직히 낚시 크로스 될까봐 멀찍 떨어지는 게 일반 매너거든요. 방파제 가니까 사람들이 1m 간격으로 서 있어. 진짜로 1m 간격으로. 1m 간격으로 서갖고 뭐 띠 같은 걸 들고 이러고 있길래
저 뭔 낚시인가 하고 가갖고 쓱 구경을 해봤단 말이에요. 방파제 앞에 슈퍼에서 고등어 찌채비입니다, 소세지 채비입니다 해서 그걸 팔고, 관광객들이 주말이라고 와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고등어 잡겠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낭린이를 보는, 뉴비를 보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고인물의 느낌으로 너무 그게 귀엽더라고요. 저거 저래갖고 고등어 잡힐라나 싶어갖고, 물론 고등어가 잡히는 장소기는 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좀 장타를 치거나 이래서 좀 끌어오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구멍치기도 아니고 밑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쓱 보면서 물어보고 다녔죠. 그러니까 다들 안 나오는데 한 30-40명이 서 있는데 아무도 고기를 못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가야겠다 하는데 저쪽에서 함성 소리가 들려. 우와 하면서 막 사람들이 박수 치고 있어. 그래서 뭐야 뭔 일 났어 하면서 막 뛰어갔더니 방파제 끝으로 어떤 이제 좀 찌낚시 하시는 분인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가 봐요. 그걸로 숭어를 하나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눈이 노란 숭어라고 해갖고 흙만 나는 숭어는 좀 먹기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숭어 이만한 게 올라오니까 관광객들이 막 박수치면서 우와 이러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 관광객들이니까 작은 고기 하나에도 막 되게 환호하고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맛있는 회덮밥을 내려준 바다에게 감사하며 다음에 뵙겠습니다.